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저는 독립기념관 2021년도 전시 컨퍼런스에 코로나 시대의 전시, 새로운 변화와 과제에 대해 제3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시 콘텐츠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시대적 문화 콘텐츠의 환경 변화, 전시관 콘텐츠의 환경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두 세대가 산다고 합니다. 글짓기 세대와 미디어 교육을 받는 세대. 예전에는 텍스트와 글짓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미디어 교육을 다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과 전시관 등도 문화 콘텐츠의 변화가 사실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사업과 연관된 사회환경의 변화를 좀 보면서 1900년대 이전의 텍스트 세대의 문화와 지금 2000년도 이후의 TV와 매체 세대의 문화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또 언택트 시대 또한 과거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TV 매체가 생기고 전화기가 생기고 직접 만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부터가 사실은 언택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99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부터는 미디어 시대로 급속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편 편지가 온라인 메일로 바뀌었고, 신문 잡지가 포털 사이트로, 그다음에 타자기와 컴퓨터가 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 소통의 방법이 다 바뀌어 왔습니다. 2000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전환기로 되면서부터 통신망과 핸드폰의 발달이 결국은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거고요. 불과 30년 만에 텍스트 세대가 미디어 세대, 미디어 세대가 모바일 세대라는 흐름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100년 기업이 10년 기업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제조와 제품을 이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60%가 플랫폼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같은 대기업들은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한테 큰 1위의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혹은 이제 플랫폼 시대에 대한 준비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 의해서 크라우스 슈밥은 이미 4차 산업시대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유명한 석학이신 제러미 리프킨 씨는 아니다, 아직 3차 산업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불과 4년이 지난 2000년도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크라우스 슈밥의 예견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문화의 사업이 점증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은 과연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지능, 초연결,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합쳐져서 초융합이 되면 그 시대와 흐름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빠지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술이 그 비대면 사업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초지능과 초연결, 초신기술의 결합과 초서비스 융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0년 현재 IT, 그 다음에 CT라고 하는 기술이 인터랙티브, VR, AR, 홀로그램 등의 그 도구를 활용해서 융합형 콘텐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보다도 문화예술 분야, 문화기관들도 9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활용되었던 모형과 판넬 중심의 전시 구현이 지금은 2000년대 중반부터는 디지털 전시 기법으로 확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기술과 또 혹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바일,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또 SNS 등의 네트워킹 기반의 기술들이 이제는 주요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시관의 콘텐츠 변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공간과 콘텐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콘텐츠 구도는 대부분 이제 공간 조성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공간은 그릇이고 콘텐츠는 내용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실내 공간, 실내 장식, 그 다음에 시공과 콘텐츠 기획자의 컨셉으로 제작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이 과거에는 트러스 부스, 블록 부스, 우드웍 부스, 그 다음에 옥타늄 부스 같은 어떤 장치 중심의 실내 건축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비용보단 혹은 시설 제작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전시 콘텐츠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드웍이라고 하는 목공 전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목공 전시가 특히 기념관, 박물관 같은 전시 시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시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우수한 디자인과 아주 우수한 그 전시 기법을 활용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디스플레이 모델이라는 조형물과 조형등도 설치물로 구현이 됐었는데요. 실제 과거의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고 인형화시켜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비용이 들었지만 전시관 미술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그래픽 패널이 좀 더 전시 기법의 시대가 변화되면서 조금은 불편하다, 정보 전달이 좀 어렵다, 그리고 텍스트를 다 일일이 읽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진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그래픽 효과가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조성이 대부분 영상 효과와 연출 효과 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는 아예 필수 요소로 정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시 공간, 전시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 이제 시공과 영상업체와 IT 기술 융합의 변화와 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시 콘텐츠 제작의 대략적인 업무를 나눠보면 전시 기획자, 시공업체, 영상업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IT 업체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 융합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요. 전시 시공과 모형 전시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이제는 미디어 연출과 IT 융합형 콘텐츠 개발비로 전환되어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사가 하던 전시기획 및 자료 수집, 공간 연출 제작 등, 그리고 시공업체가 하던 디자인 도면 작업, 시공, 철거 이런 작업들, 또 영상업체가 하던 디지털 매체 영상 제작이라든지 미디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하는 작업들이 그것을 다 통틀어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IT 업체들의 기술 융합이 필수 요건으로 또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IT 기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 전시 공간이라든지 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중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의 그러면 다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의 속성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다양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역할과 차별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은 융합시대, 기술과 예술의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된 비대면 방식이 되게 어색하거나 이제는 이것이 생활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방식이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온택트 이런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하는 방식, 또 플랫폼 방식으로 호스팅하고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식, 인터넷 방송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 등이 다 지금 온택트 문화로 포함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문화나 이 온택트
포스트 시대가 온다면 오프라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미 온라인 문화가 이 사회 전반의 한 70%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점유 시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문화 시장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기술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오프라인 문화도 항상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예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공간을 이제 좀 생태계를 좀 본다면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전시 공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활동되고 있는 VR, AR, 뭐 MR, 또 XR, 또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인공지능, 또 IoT 사업,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다 새로운 공간 속에서의 생태계로 등장할 것이고요. 이미 대기업들, 구글,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이미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이라는 네 가지 기술이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이제 모든 내용들이 가상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현실과 또 가상이 좀 겹쳐지게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쳐서 거기에 실질적인 그 촉각이나 더 다른 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을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지금은 XR 시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4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R 시대는 초실감형 그 기술이라고 해서 VR, AR, MR을 총망라한 하나의 그 통합적인 거기에 또 홀로그램이나 캐릭터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2021년도 CES 규제연설에서 한스 베스트버그 회장은 디지털 박물관 관람도 5 기술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현장에 가지 않고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손쉽게 관람을 하고 그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영국의 테이트 모던 뮤지엄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시 관련 연구 및 학술 교류 그런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뉴욕에서는 더 메시라는 온라인 네 번째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5G 기반의 3차원 가상 전시관을 구축해서 5,000년간의 미술품 150만 점을 AR로 볼 수 있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으로써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급하게 교육 키트나 교육 영상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아주 기초적인 그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거나 하는 식으로 단기적 긴급 조치로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많은 기관들을 들여다봤을 때 대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이었고요. 미술, 공연 등 실내 국립문화기관들이 올스톱되면서 앞으로 언제 재개관할 것인가 하는 그 우려가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드디어 코로나 2년차를 대응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를 잠깐 돌아다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4차 산업에 대한 많은 콘텐츠들이 시도되고 있었고요. 이미 그런 융합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오스가 미술 작품을
팝아트라고 하는 미술 작품을 AR로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안나라는 그 VR 아트 작가는 아주 젊고 어리지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이미 VR 아트의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작품을 온라인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비버즈 아트라는 데서는 굳이 작가들이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자기 작품을 올리고 평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계에서는 AI 송 콘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참여자들이 AI를 통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2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를 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독립기념관은 이미 올해 발빠르게 사이버 전시관을 오픈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해선 굉장히 빠른 속도였던 것 같고요. 그 사이버 전시관 안에는 MR 영상관, VR 체험관, 4DX 영상관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SNS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기존 전시장에 대한 리뉴얼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많은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시장에 대한 리뉴얼, 온라인 콘텐츠 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플랫폼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만들었음으로 인해서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무슨 그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를 얘기하다 보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메타버스는 실가면 콘텐츠, 지금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는 실가면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요. 그 실가면 콘텐츠 속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의 가상세계, 가상현실, 가상환경들 속을 통한 체험, 그 다음에 그 문화 등이 이제 등장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미러링, 그 다음에 가상세계, 뭐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제 이미 SR 시장은 2025년도에 537조 원에서 2030년도에 약 1,7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로 보여지는 데가 닌텐도, 로블록스, MS, NC소프트 등 이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운영되어지고 벌써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메타버스 세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20세 이전의 관람객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는 혼합현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린든랩, 그 다음에 로블록스 같은 데서는 커뮤니티 가상세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제페토월드에서 최근에 가상미술관, 갤러리, 그 다음에 콘서트, 팬사인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게임 회사였는데 최근에 유니버스라는 K-팝 모바일 앱을 만들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186개국에서 100만 명이 돌파되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대규모의 그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뭐 글로벌 팬을 위한 커뮤니티 앱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BTS가 있는 하이브 같은 데서도 리슨 위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그 유저들과의 커뮤니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2000년도 9월에는 제페토라는 그 가상공간 내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AR 기능을 통해서 콘서트를 하고 아바타와 함께 셀카를 찍고 하는 행사를 했고요. 4,60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BTS라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중음악가들은 비대면 콘서트를 오픈해서 접속자가 200만 명, 전 세계 107개국에 75만 명의 동시 접속을 하면서 100분 만에 26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등장은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유명 브랜드인 루비비통, 발렌티노, 나이키 같은 대규모의 패션 브랜드도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유통사인 신세계, 쿠팡, 이베이 등도 메타버스에 지금 탑승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이유는 곧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가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 갈 거라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베이비샤크, 펭수, 아포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여러 가지 작은 캐릭터와 아티스트,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은 걸로도 엄청난 수익을 이뤄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대 많은 학자들은 10년 안에 가상현실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콘텐츠에 있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공존할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적어도 전시 콘텐츠 전달의 방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전시 콘텐츠 도구의 다양화도 일어날 거고, 융복합 기술을 통한 접목을 통한 창의적 개발성이 중요시 여겨질 거고, 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이제 저작권 확보라든지 이런 경쟁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거라고 봅니다. 가상현실이 이제 오프라인 전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또 장점이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동 시간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과 또 전 세계가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해서 자료의 백업 효과, 아카이브의 효과가 뛰어날 거고요. 일반 전시관보다는 참여 인원과 그 참여 대상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과연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제가 집에서 근무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XR 시장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상상만 하면 실시간으로 구현해서 그 현실과 접목하고 그것을 라이브로 중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스튜디오들은 미디어 센터 기능이 아닌 XR 스튜디오 같은 XR 센터 혹은 실감형 공연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시간 합성을 통한 공연이 이제는 굉장히 섬세해지고 다양해지고 구현이 쉬워짐으로써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방송 매체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XR 세대에 대해서, XR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계에 있는 부분들은 항상 모든 문화를 조금은 뒤늦게 가거나 예견은 하지만 실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접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중문화에서는 이미 많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소수로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XR 아트쇼라는 가상공간 전시를 한번 들여다보면
많은 작가들이, 많은 뭐 소수의 작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가들이 자기가 가상 공간 속에서 작품을 하고 그것을 전시해내고 많은 그 대상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디지털 아트 페어 같은 것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시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전시관, 박물관, 이런 어떤 기념관 같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와 현재를 다 종합해 보면 오프라인 전시관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전시관의 환경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일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관이 하나의 교육의 장소, 그다음에 체험의 장소로 보여졌던 것이 이제는 휴식의 장소,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나눔의 장소, 이런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 공간에서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오프라인과 가상현실이 혼용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적 전시에서는 그래도 실감형,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또 작품이나 전시물에 대한 그 것들이 잘 보여지고 잘 놓여지고 또 잘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가상현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혼용되어 갈 때 서로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인간은 이 모든 생명체의 최상위권에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거,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거, 지금까지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몸을 던져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로 뛰어드는 것이 인간한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 시대가 변해왔고 환경이 변해왔듯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 번 더 모험을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